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의장께서 인사하시죠. 예.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우리 경제의 큰 방역 위기를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네, 저희 영상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나 고성 같은 것도 없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정연설 지금 영상 구성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좋네요. 여러모로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뭐 야유 또 뭐 이런 거 없었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골목 저 골목 대개는 자기 당 쪽으로만 이렇게 퇴장했잖아요. 그랬었죠. 이 골목 저 골목 그쪽에서만 다니는 박수 나오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가서 찾아서 악수하고 그런 거 왜 진작 못했나 싶고, 물론 그때도 사정이 있었고 지금도 실은 안 그래도 될 사정이 있겠지만 예.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오늘 첫 번째 국회 데뷔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양쪽 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국민들 아마 흐뭇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노동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예. 저는 특히 야당 모습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걱정했습니다, 조금. 네. 49대 48이지 않습니까? 예. 0.73%포인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예.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여전히 그런 민주당의 모습인데 네. 혹시라도 뭐 예전 같으면 기립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네. 또 심지어는 앞에 모니터 앞에다가 무슨 뭐 또 요구 뭐 적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참 볼썽사나웠는데 오늘 뭐 대부분 경청하고 네. 뭐 박수도 치고 또 악수할 때 또 뭐 한 명인가 제가 봤어요. 안 일어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봤는데 나머지는 다 일어나서 같이 그랬네요. 반겨주는 그런 모습. 저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뭐 통화 협치하는 협치, 모습. 예, 저게 예, 뭐 좋죠. 저렇게 하는 게 사실 실천이죠.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협치하는 모습, 협치를 하려는 모습,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모습 국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약 한 15분 정도 시정 연설을 했거든요. 예.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추경하고 총리 인준안 협조 부탁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네. 저는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을 말하는 거 사실 연금 개혁. 15분이면 긴 시간인데 네.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해결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해결을 위한 주춧돌은 놓는 5년이기를 바라고요. 이게 임기 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3자 토론 때 주요 당 후보들이 이거에 합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 그렇습니다. 후보가 제안했을 때. 예.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저는 제발 이거를 관련 장관이나 그냥 국회에 와서 한마디 던지지 말고 네. 교육, 연금, 노동 각각 대통령의 고유 아젠다로 삼아서 본인이 직접
발품 뛰고 그다음에 민관합동위원회, 야당과의 접촉 등등 대통령이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먼저 연설에서 북한 지원 방침도 코로나 백신 포함해서 의약품 지원 방침도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이 주목됐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 이제 현 새 정부를 시험하려고 예. 계속해서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핵실험까지 지금 오늘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그대로 갔다면 상당한 대치 국면이 될 텐데 예. 우리가 그런 쪽에서 혹시 그런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고 그게 대화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도 너무 그게 뭐 자존심이라고죠, 흔히 예.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예. 걸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물밑이라도 해서 우리도 티내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것 다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협치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은 시정 연설이 끝난 다음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김치찌개 이 만찬을 계획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산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화 안 받았다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화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성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총리 인준하고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이걸 앞두고 예. 오늘 저녁에 원래는 이렇게 모여서 밥 한 번 먹으면서 얘기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일 뭐 한동훈 장관 임명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모양이 상할까봐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화면은 시정 연설에 앞서서 박병석 예. 국회의장 주재로 환담하는 자리였어요. 타임이요. 저 자리에서도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 정치 타이밍입니다. 아, 예. 그거 놓치면 민심이 이쪽에 와 있는 것 같다가도 타이밍을 놓치면 스물스물 가라앉고 오히려 저쪽으로 가버리는 일 많이 봐왔잖아요. 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특히 문제 있는 장관 뭐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예. 2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가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덕수 잘 총리 후보자 모르겠고요. 인준 내용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그냥 인준을 해주자라는 분위기도 있나 보던데요. 그러니까 인준 해주자 말자 원내대표단에서 고민하지 말고 예. 의원들의 자유투표 맡기겠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게 입장을 정하기 어려우면 네. 의장께서 직권상정 해달라. 할 수 있을까 지금 법적으로? 예. 할 수 있을까? 해달라 해서 의원들 소신껏 하세요.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당론으로 뭐 부결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아. 그때 이런 의원들이 나서 갖고 가결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소신껏 자유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말하자면 이 모양을 좀 명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을 그러니까 누구요? 한동훈 장관 임명을 한 템포 늦추시고 아. 법무부 장관 2, 3일 공석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큰일 안 납니다. 예. 이미 차관 임명됐고요. 임명 덜컥 해버리면 민주당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임명 그러니까 시기를 좀 늦추는 건 어떠냐? 이 한동훈 장관 임명은 잠깐 늦추고 아. 정호영 장관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예. 뭐 청문회에서 본인 의혹이 다 해명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명예롭게 물러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네. 그런 좀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광현 소장님은요? 노 교수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선결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너무 오래. 쓸 카드로 지금 아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아끼면 뭐 된다고. 예. 바둑의 첫 수를 계속 꼬이고 있으니까 다음 수가 연계가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임명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내일 임명할 것으로 보세요? 윤 대통령 스타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수 같습니다. 안 좋은 수가 지금은 예. 물른다고 자기가 지는 게 아닌데 네. 저분이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할 거란 건 100%고 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류한다고 그걸 낙마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조금 고려하시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네.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악재가 하나 터졌잖아요. 성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 오늘 이제 신속히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완주 의원이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어요. 예, 첫 반응이지요. 네, 첫 근데 반응입니다. 그게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뭐 포괄적인 유감이나 뭐 대국민 사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팩트 강조해서 제 2차 가해 때문에 우리 저 자세한 곡절은 서로 밝히지 않고 있고 예. 그것도 안 드러나는 게 맞긴 한데 네. 이 반응을 보면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 자신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문제가 꼬이고 그러면 전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벌써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뒤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은 적어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대승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벌써 충청도 충남 선거 같은 데는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여론조사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완주 의원의 이런 태도가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억울하다면 저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법적 대응을 통해서 뭐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그 뭐 좀 여러 가지 취재에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본인 그 박완 의원의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좋은 관계로 인한 행동이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피해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가든 부든 간에 아니든 간에 박완주 의원이 지금 삼선 중진 의원 아닙니까? 정책의장까지 지냈던 분이고 근데 이렇게 뒤에 숨어서 뭐 기자 일부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런 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드러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둘째도 일단 지금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네. 피해자를 좀 보호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로 인해서 이제 징계성 처분을 지금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윤재순 총무비서관 시인으로 활동했을 때 당시에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 과거 근무하던 기관 내부에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드린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지적을 보면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 사과를 촉구한 거예요. 예. 하지만 거취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마 당 대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문제도 뭐가 하나 흔쾌하지 않은 점이 좀 있어서 네. 이준석 대표도 여지가 좀 좁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무슨 뭐 시인이라고 하니까 네. 자 그렇다고 치고 예. 시인이니까 그런 표현이나 인식을 해도 괜찮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 시인은 무슨 대한민국과는 전혀 무관한 섬에 혼자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같은 지점, 상식과 이런 게 용인되지 않는 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학적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 시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네. 이분이 이게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사고 체계가 이러하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발언이 논란이 돼서 이제 사퇴한 사람은 이제 김성회 비서관이 사퇴를 했고요. 이제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도 지금 사퇴를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징계 문제가 있었던 것이 1996년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뭐 시 문제는 2002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너무 달라진 거죠. 예.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이건 부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응이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금은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강의 중에 한마디 농담해도 지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해임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너무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과거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일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공직자고 더더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니까 저는 사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때 지금 생각했던 것과 지금은 너무 달라졌다. 예. 그때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었고 이건 지금 같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과거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탁현민 비서관이 얼마나 그 비난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넘어간다면 내로남불 예. 그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자, 이재명 고문 전국 과반 승리를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결혼식 직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1년 텀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이 14석, 제주,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2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태풍, 이 돌풍의 핵이 바로 인천이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 승리를 통해서 강원, 충청 이쪽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되겠죠.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 가겠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참 어려운 선거다. 사실은 어려운 선거고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이런 언급을 왜 했을까요? 어려운 선거 맞고 민주당이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는데요. 네. 지금 총사령관 아니에요? 예. 계양을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사령관답게 본인이 5월 8일에는 17개 중에 과반 승리 자신한다. 물론 그 자신이 격려하는 것인 줄은 알겠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조금 톤이 바뀌는데 제발 저것이 선거 결과에 대한 출구 전략성 발언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예. 본인의 티켓 파워와 본인의 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경기, 인천만큼은 반드시 지켜냄으로써 숫자는 한두 석, 두세 개 국힘에 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선거의 분석 국면에서 분위기에서 크게 진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안 좋은 국면에서도 매우 잘했고 이재명 당신의 투입과 당신의 사령관 활동을 통해서 이만큼 정돈이 됐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불퇴전의 자세를 한 번 더 밝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민주당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대선 2라운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특히 경기지사 같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김은혜 의원이 출격을 해서 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재명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그 뒤에 말을 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과반 향해 가야 되고 인천이 핵이고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뭐 이기고 뭐 강원, 충청 지역까지 승리 확대한다고 하니까 뭐 그야말로 나중에 뭐 또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려운 것이 지금 저기에 만약에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그 후보가 출마한 계양을에 윤희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살려주는 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출마했으면 연고도 없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윤희숙 의원도 연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계속 출마했던 그야말로 현지 당협위원장 출신 여러 번 출마했던 그런 사람을 출마하면서 뚜렷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계양을 떠나지 못하고 인천 전역도 지금
아직 뭐 선거전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경기는 더더구나 어렵고 전국은 더더구나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밝히고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재명 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예. 이게 참 미묘한데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러해요. 더군다나 그 이른바 속칭 검수완박법, 저는 네. 그 표현은 단호히 반대합니다만, 이전부터 정치 개혁의 한 가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발언 그거 내려놓기. 예. 내려놓기는 특권 내려놓기. 여러 번 강조되어 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특히 이재명 후보 고문만을 겨냥한 듯한 저렇게 하지 말고 예. 적어서 추진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저런 것들을 내걸고 정치개혁을 공식적인 아젠다로 제기함으로써 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국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걸 고치고 싶다는 것을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저런 식으로 나가면 예. 민주당 의석 때문에 될 일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특권들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 네. 특권들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 개혁의 큰 명분 차원에서 그랜드 스케일로 함께 하자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50시티 화천 특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50시티 이거 화천 이 특검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좀 50시티 화천 특검 어떤 내용입니까? 저 제주도 그 관련 개발 예. 그 부분 얘기했던 거죠. 계속해서 지금 아마 그 제주도에서 그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예. 지사 재직 시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이다.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고요. 예. 지금 근데 뭐 어차피 지금 특검할 타이밍은 아닌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50시티는 지금 뭐 나오네요. 원희룡 그 네. 오등동 개발 사업. 예. 그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여주 공흥지구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꺼번에 저도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마 그런 거 다 앞 글자를 따가지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특검할 타이밍도 아니고 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서 아.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뭐든 대장동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제주지사 근무할 때 똑같은 그런 구조 아니냐 이런 걸 해왔으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 반격을 하려는 것인데 뭐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는 거죠. 짧게 예. 한 말씀 처음만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50시티 뭐 이름을 뭘로 붙이든 간에 왜냐하면 대선 전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분명히 국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락에 관계없이 특검하고 매듭을 지어야 두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다음 둘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이 두 가지를 당선과 낙선에 관계없이 외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라라고 전향적인 자세가 있다면 정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나아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0시티 화천 특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경기지사 선거인데 여기에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변수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용석 후보 지지율이 5% 안팎, 네. 10% 육박하는 조사까지 나왔는데 오늘 갤럽 조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가 38.1, 김은혜 후보가 40.5, 그리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4.0이 나왔습니다. 자,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기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저런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계속 뭐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김동연 후보가 높은 것도 있고 다 지금 뭐 그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누구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강용석 후보가 저렇게 4.0% 나오죠.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해서 그 강용석 후보 지지율을 다 얻어올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낙승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이게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강용석 후보의 표가 다 그대로 또 김은혜 후보가 올 것인가. 만약에 온다 단일화하면 또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중도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강용석 후보가 잘 아시지만 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중도층에 좀 그 눈살을 찌푸린다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행태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단일화하는 게 맞고 네. 함께 그 하는 것이 결국 강용석 후보의 나중 정치 행보를 위해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은 극단 세력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윤석열, 안철수 두 예비 후보의 단일화가 얼핏 기시감이 있더군요. 예. 대선 직전에 했잖아요. 저는 강용석 변호사는 결코 완주할 의사도 없고 완주 능력은 모르겠어요. 완주할 네. 의사는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이번 단일화를 매개체로 해서 자신의 정치계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되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이러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극소수의 팬덤층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넓은 층에서 강 변호사에 대한 엔티가 아주 심합니다. 네. 양식 있는 시민의 입원으로 봐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곳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이고 예. 그곳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데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지금 여러 조사를 해보면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조금이라도 앞서는 쪽이 많다는 게 한두 개 좀 더 잡힙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팽팽한 건 맞는데 그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4% 중에 얼마만가를 가져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는 건 산술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2인 삼각관계에 의한 앞으로 플러스 알파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합리성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자기 정치를 잘 해오고 있는데 남의 선거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마 김은혜하고 저기는 단일화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보면요, 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보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가고요. 지금 KTX 타고 간다고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대통령실 수석들도 다 간다고 합니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정말 의미 있는 기념식이 될 것 같은데 또 이후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먼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그 대선 그 바쁜 때 호남을 2번이나 방문하고 예. 심지어 하이도까지 갔다는 그런 예. 상황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저렇게 행보를 한다는 것은 그때 뭐 진정성이 느껴지게 보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 전원, 대통령 수석 전부, 예. 임명된 장관 전원, 장관 전원 같이 가자 이런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유례가 없는 거죠.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다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보수 그리고 오히려 지금 참석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예. 대통령실에서. 예.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 노래를 잘 아신다면 네. 가사 없이도 쭉 부르실 수 있다면 이렇게 독려하고 가는데 당연히 불러야죠. 예.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광주 정신에도 맞는 거고. 네. 근데 뭐 이게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표에는 광주 전남북에 뭐 얼마나 미망에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진정하게 느껴지는 뭐 단순히 선거 전략 이런 게 아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42주년 기념식인데 43주년, 44주년 기념식 때도 마찬가지 행보를 그렇습니다. 보인다면. 바로 그 지점. 오늘 네. 국회에서 보였던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모습 광주에서도 그래야죠. 예. 언제까지 보수계열 후보는 항상 우산 맞고 저 충원탑까지도 못 가고 멀리에서 떨어졌다가 항의받고 돌아와야 됩니까? 네. 그걸 바꾸는 첫 번째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 22일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뭐 우정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뭔가 지금 문재인이라고는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문재인.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써먹을 수는 없지. 바이든이 트럼프
또 대통령을 특사로 보낼 수는 없으니 그렇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니고는 만날 일이 뭐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혹시 대북 특사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대북 특사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확실히 본인이 무슨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희망사항이 크게 작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반대가 큰데 저는 만에 하나 그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도 새로운 정치의 우리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남북의 어떤 평화 구축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북핵 위기 때 카터 미 전 대통령이 그랬죠. 북한 방문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우리 측에서 적극 제기할 필요 있고 온다면 정식으로 제안이 온다면 문 대통령도 흔쾌히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윤 소장님, 노동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